이번에는 마지막 절세 톡톡입니다. 이번에는 그동안은 거의 대부분 이제 주택과 관련돼서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에는 농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목은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특히 농사 짓는 분들 이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어떤 케이스냐면 2003년도 1월 달에 농지를 취득합니다. 3억 원에. 농사를 졌어요. 8년 동안 농사를 졌습니다. 근데 농사를 진 분한테 가장 큰 혜택이 8년 자격 농지 감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를 사가지고 8년 이상 그 농지 소재지의 주소를 담고 실제 본인이 제촌 자격 농사를 지었으면은 양도소득세를 산정해가지고 내야 될 세금에서 1년에 1억, 그 다음에 5년 동안 2억 원을 깎아준대요. 굉장히 큰 혜택이죠. 내가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안 나왔다. 그러면 전액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비과세와 맞먹는 큰 혜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도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는 한도가 없거든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뭐 비과세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만큼 큰 혜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8년 작용이 농지를 양도했었을 때 적용받는 가장 큰 혜택인데 이 혜택을 그만큼 크게 준다는 건 뭐죠? 감면 요건이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농지로 팔면은 제값을 못 받죠. 그러니까 이 농지를 팔기 전에 형질 변경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지화 되겠죠? 잡종지화 되겠죠? 그럼 가치가 거의 2배 뛰잖아요. 그렇게 해서 팝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동안 이거 8년 동안 농사 졌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8년 자격 농지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물론 8년 동안 주소지 담고 농사를 져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건 뭐죠? 양도일년제 농지여야 됩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양도가액을 더 받고자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판다. 양도일년제 농지여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대지잖아요. 그러면 감면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케이스예요. 8년 동안 농사는 졌어요. 주소도 담겨 있고. 근데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판 겁니다. 그리고 나는 농사 졌기 때문에 감면 신청을 했겠죠. 감면 1억 원을 적용받았으면 세금 하나도 안 냈는데 얘가 이제 과세관청에서 보니까 양도일년제 농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8년 장애인 감면 아니야. 추징되겠죠. 그래서 장나라 시는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가 자격 농지 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으나 A 농지는 양도일년제 농지가 아니라서 자격 농지 감면이 배제가 된다. 또 8년 자격 농지와 관련돼서 많이 이렇게 문제되고 있는 거. 첫 번째는 양도일년제 농지가 아니다. 두 번째는 제촌해야 된다. 주소가 그쪽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나는 실제 농사는 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주소가 농지 소재지에 안 담겨 있어요. 근데 농사는 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감면 신청을 넣습니다. 그런 경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경. 우리가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농사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8년 자경 감면 혜택을 주는 건 뭐냐면 전업 농민들에 대한 양도세 세제 혜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업 농민이 아닌 내가 투잡으로 짓는다. 여유 시간에 짓는다. 농사는 충분히 질 수 있는데 감면은 안 해주겠다는 게 과세관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업 농민이 아니면 거의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8년 자격 농지 양도세 감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한번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농지 소재지에 발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촌 요건이거든요. 첫 번째는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안에 주소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좋아.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연접한,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지도상 연접한 시군구도 인정해 줄게.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은 붙어 있지 않아. 근데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충분히 농사를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주 요건의 세 번째가 그겁니다. 행정구역이 연접돼 있지 않더라도 직선 거리로 30km 있으면 거주한 걸로 봐줄게. 그럼 직선 거리 30km 어떻게 측정하죠? 네이버 지도 같은, 다음 지도 같은 거 보면 찍고, 그러니까 내 주소지 찍고, 농지 소재지 찍고, 그러면 쭉 직선으로 이렇게 거리제기 있거든요. 그걸로 보면은 30km 미만인지
초과하는지 여부 나옵니다. 그걸로 판정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죠. 직접 경작. 내가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농사 질 수 있어요.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전업을 해야, 농사일을 본업으로 해야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고, 농지 요건, 양둘연재 농지여야 된다. 그러면 이 요건 충족하면은 어떤 혜택 줍니까? 1년에 1억, 5년 동안 2억 내야 될 세금에서 깎아주겠대요. 모든 세금을 안 낸다, 그 얘기는 아니겠죠.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한도 내에서 세금을 안 내는 거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까 직접 경작이잖아요. 하도 이게 과세관청하고 납세자하고 다툼이 됩니다. 왜? 납세자 저 졌어요. 실제 졌거든요. 근데 과세관청에서는 이건 본업을 농업으로 한 사람한테 주는 혜택이야. 하도 다툼이 되니까 이제 법에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농사 졌다 할지라도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경작한 걸로 안 복게 해서 이제 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로소득자 연 3,700만 원 이상이면은 농사 실제 질 수 있는데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사업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 금액, 그러니까 경비를 뺀 이익으로 산정하겠다. 이렇게 이익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매출액은 굉장히 커요. 근데 경비가 많아가지고 이익을 또 조금 3,700만 원 이하로 신고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막아놓죠. 좋아. 매출액이 업종별로 복식부기 대상자 이상이면은 이거 농사 안 진 걸로 볼게. 그래서 막아놓습니다. 도소매는 3억 원, 제조 숙박업은 1억 5천, 서비스업은 7,500만 원.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 설령 3,700만 원 이하라 할지라도 매출액 자체가 업종별로 요거를 초과하면은 인정 안 할게.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농사를 전업으로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농지를 양도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사 소재지에 거주하고 직접 경작하고 양둘연지 농지일 때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매매를 용이하기 위해서 농지를 양둘 직전에 나제지나 잡종지로 변경한 경우에는 양둘연재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국세청이 전하는 팁, 양둘연재 농지가 아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다른 소득, 아까 근로소득자 아니면 사업소득자, 그 소득금액 총 금액 3,700만 원이라겠죠. 그리고 소득금액이 그 이하라 할지라도 수익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은 업종별로 인정 안 해준다겠죠. 다른 소득이 있어 경작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자격농지 감면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양도할 때 이 부분도 반드시 세무사님하고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미리 상담받는 게 좋다. 항상 양도소득세는 일을 다 끝내놓고 세무사님들한테 어떤 걸 요청하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상황인 거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비과세가 되는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한번 꼭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